안녕하세요.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연말이 돼가면서 각종 행사나 시상식이 꾸준히 열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글로벌 최대 게임쇼인 TGA에서 도깨비 관련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를 통해 어떻게 펄어비스가 메타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방향을 엿볼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썸네일에서 말한 것처럼 위메이드의 미르포 메타버스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파악해야 여러분들이 게임즈에 투자할 때 조금 더 마음 편히 투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가장 성공한 메타버스를 만든 위메이드의 장영국 대표 인터뷰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언론에서 메타버스다, PT이다 하며 여러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역시 명쾌한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를 알아보려면 대표의 발언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날 11월 1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장영국 대표의 발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인터뷰에서 한 기자는 장영국 대표에게 귀사가 운영하고 있는 미르포 게임에서 메타버스를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영국 대표는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개념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즉 기업의 대표 또한 메타버스, PT, NFT, 블록체인 등에 대한 명확한 사업의 비전을 언급하기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물론 장 대표는 위메이드의 코인인 위믹스를 기반으로 100여 개의 게임을 론칭해 독특한 생태계를 구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선 미르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어떻게 메타버스를 구현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미르포 게임을 좀 더 심도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미르포 게임 안에서 메타버스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기 위해 게임을 하고 있는 지인에게 어떤 의미에서 미르포가 진정한 메타버스의 의미를 담고 있냐고 질문해봤습니다. 친구는 아바타를 생성한 후 미르포 내에 생성되는 모든 아이템이나 흑철을 위메이드가 운영하고 있는 NFT 마켓에서 거래하고 이뿐 아니라 현실에서 위믹스 코인을 구입해 이를 다시 게임 아이템으로 바꾸며 상호 연동되는 시스템이 바로 메타버스라고 언급했습니다. 매달 발생하는 공성전에서 얻은 스코어를 기반으로 여러 아이템을 확보하고 이를 동일 문파원들에게 분배하며 다시 이는 현실 세계의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말입니다. 위메이드의 메타버스란 결국 게임 아이템의 현금화를 기반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게임 내 재화인 흑철과 드레이코 그리고 위믹스의 가치가 적정 수준을 유지해줘야 합니다. 즉 이 같은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게임사로서는 흑철의 유동성, 흑철의 소모량, 위믹스 코인의 시세 등 신경 쓸 것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게임 내의 경제와 아이템 수급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펄어비스의 도깨비는 이와는 상당히 다른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펄어비스의 관련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펄어비스는 TGA 행사에서 도깨비 관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펄어비스는 지난 7일 한국관광공사와 MOU를 체결한 것에 이어 CJCGV, CJENM, 올리브영 등과 제휴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그렇다면 도깨비 영상을 통해 어떻게 펄어비스가 메타버스를 구현하려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은 경복궁 근정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는 결국 한국관광공사가 앞으로도 도깨비 게임을 통해서 한국을 알리려는 역할을 의뢰해야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도깨비라는 이름답게 게임의 방향은 포켓몬스터와 유사한 수집형 게임일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배경이 한국이라는 점이 특이한 점이며 한국관광공사와의 협업을 통해 경복궁을 비롯해 국내 주요 관광지는 모두 도깨비 게임 내에 담길 것이라는 말입니다. 게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황인, 백인, 흑인 모두가 영상에 담겼습니다. 즉 이 콘텐츠는 이미 처음부터 국내 문화를 해외에 알리기 위한 최적화된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게임을 넘어서 K여행, K드라마 등 각종 국내 관광지를 24시간 알리는 곳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나온 한 잼민이가 노래를 들으면서 BTS의 다이너마이트 춤 또는 이찬혁의 춤을 추고 있습니다. 즉 도깨비를 통해 한국 콘텐츠의 일부를 얼마든지 차용해 세계에 알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무대는 엠넷의 마마로 옮겨집니다. CJENM이 매년 엠넷을 통해서 전격 추진하고 있는 콘텐츠를 도깨비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것은 앞으로도 엠넷뿐 아니라 여러 콘텐츠가 도깨비를 통해서 표출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의도 불꽃축제, 화천 산천어 축제 등
각 지역의 특수한 축제가 도깨비를 통해서 구현될 수 있고, 매년 열리는 부산국제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 등도 도깨비를 통해 소개될 수 있다는 말이죠. 즉, 이 같은 세계관을 구상하기 위해서 펄어비스는 꾸준히 다양한 기업과 MOU를 맺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 펄어비스가 이 콘텐츠를 어떻게 활용할지 눈에 보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올리브영의 매장이 표현되고 있으며 CJ CGV의 극장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즉 24시간 광고를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이 이미 마련되어 있으며 국내 기업들은 펄어비스와 접촉해 이 같은 광고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가장 성공한 메타버스 게임인 로블록스를 살펴봐야 합니다. 로블록스는 나이키, 구찌 등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로블록스 게임 내에 나이키 랜드를 만들어 미니게임 또는 관련 아이템, 그리고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 유통되고 있는 다양한 제품들을 전시했습니다. 즉, 현실 경제를 게임 내에 도입해 마케팅 효과를 확보함과 동시에 로블록스의 수익 또한 증진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신제품 테스트를 로블록스 내 공간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게임 내에서 나이키 아이템을 착용하고 브랜드와의 친숙도가 높아진다면 결국 현실 세계에서도 나이키를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게임 세계와 현실 세계가 정말로 연결되는 메타버스 시대가 온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펄어비스가 MOU를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기업을 추정해 보겠습니다. 일단 CJCGV, CJENM과 MOU를 맺었다는 것은 CJ와의 협업을 긴밀히 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CJENM의 소속사인 연예인들도 다양하게 도깨비대에 출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우, 가수, 영화, 노래 등 다양한 CJENM의 콘텐츠를 도깨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말이죠. 게다가 SM엔터테인먼트가 CJENM 산하에 들어오게 된다면 다수의 SM 연예인들도 활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의류 브랜드도 상당수 입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로블록스와 마찬가지로 잼민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접한 브랜드는 성인이 돼서도 이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외부로 여러 마케팅 비용을 사용하기보다 펄어비스와 협력해 마케팅을 추진하는 것이 더욱 이익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의도 불꽃축제를 담당하고 있는 한화 또는 지역축제를 담당하는 지자체들과 다양한 MOU를 맺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나 특정 기업의 협력이 있다면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더욱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세계인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데도 더욱 편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언급한 말을 정리해보자면 위메이드는 게임에 집중한 게임 경제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리니지 같은 경우는 현금화 가능성이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위메이드는 위믹스, 드레이코 등을 도입하면서 완벽한 게임 내 경제 시스템을 구축했고 앞으로 100개의 게임도 도입해 이 같은 경제로서의 메타버스를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펄어비스는 한국 콘텐츠를 최대한 게임에 접목시켜 로블록스와 비슷한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정말 문화 자체를 게임 내에 구상하는 엄청난 콘텐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도깨비라는 게임의 본질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게임을 재미있게 만드냐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